이걸 따라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허도 없고 상표 침해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단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없다고 보호받을 수 없어야 할까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지식재산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부정경쟁방지법 얘기를 드리면은 부정경쟁은 뭐 특허나 상표랑 관계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식재산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부정경쟁과 관련이 많은 분야예요. 심지어 부정경쟁방지법에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특허청장의 임무도 나와요. 그리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을 부정경쟁방지법이 해결해주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식재산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려면 부정경쟁방지법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사례 얘기를 하나 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저희 의뢰인은 화장품 쪽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편의상 그냥 가나다라는 상표를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가나다 화장품의 특징은 아주 특별한 레시피에 있었는데 이게 국내 어떤 지역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물질을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유명해진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에 바닷물이 들어간 토너라든지 한라봉이 들어간 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본인들만의 화장품 레시피를 만들고 이제 그걸 OEM 공장에 제공을 해서 화장품을 생산을 했는데 문제는 의뢰인 회사가 원료를 넣어 화장품을 만들 때까지는 딱히 그 물질을 넣어서 홍보하는 곳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의외의 마케팅 포인트가 생각보다 크게 먹힐 수도 있다는 거. 이 상품 덕분에 제법 매출이 나오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물질을 생산하던 사람이 이걸 따라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장품에는 특허도 없고 상표 침해한 것도 아니고 제조 방법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저작권이 있을 수도 없고 뭐 어떤 디자인을 침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만든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없다고 보호받을 수 없어야 할까요? 그렇게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정을 듣고 난 뒤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하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결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민사소송 중간에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서 몇 천만 원의 피해를 보상받고 사업 영역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소송은 취하는 걸로 종결이 됐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정경쟁 행위란 한마디로 누군가가 상당한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무단으로 베껴서 부정한 수익을 이루는 행위예요. 이건 어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제가 직접 쓰는 표현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거 외워놓으라 그랬죠? 여하튼 아까 사건에서 의뢰인은 당시까지 아무도 쓰지 않는 독특한 물질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물질을 생산하던 사람이 이 화장품 레시피를 베껴서 만들어 팔았던 거예요. 그 화장품을 생산하던 공장이 국내에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접촉해서 레시피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받았다는 증거도 갖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웃기는 건 상표나 뭐 포장지 이런 건 다 다른데 모든 화장품 뒤를 보면 그 성분 표시 이걸 하도록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이게 정확히 똑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포인트까지도 정확하게 베낀 거예요. 그러니 의뢰인은 그 부분에 열이 받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서 형사 고소를 할까 민사소송을 할까 고민을 했고 의뢰인이 민사만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민사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사로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상품 폐기,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이렇게 소송은 시작이 됐는데 양측은 공방을 하던 중 상대방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합의 보고 전부 이 분쟁 끝내자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고 의뢰인 측에서도 100% 소송에서 이긴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이긴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게 되었고 손해배상의 수천만 원이랑 생산, 판매 조건 등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소송을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결국 제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셨고 그분들이랑은 지금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해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보통 부정경쟁 방지법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이룩한 사업은 보호를 받으셔야 하고, 저 같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이런 영역까지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며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드리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